안녕하세요. 차이나는 차이나의 모든 것 차이나주입니다. 오늘은 제2의 테슬라를 꿈꾸는 바이두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자극적인 뉴스에 지치신 분들, 단편적인 정보 나르기 뉴스에 지치신 분들, 여러분의 소중한 10분 투자해보시기 바랍니다. 뉴스 뒤에 숨은 인사이트 10분 후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월 12일 기준 해외 주식 투자 상위 종목입니다. 1위 애플, 2위 테슬라, 3위 바이두입니다. 최근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 바이두 관련 영상을 몇 개 봤는데요. 한국 분들이 많이 투자하셔서 영상들이 있었던 거네요. 그럼 왜 갑자기 바이두가 이렇게 핫해졌을까요? 바로 이 뉴스 때문이겠죠. 1월 11일 바이두는 지리자동차와 손을 잡고 독자적인 전기차 업체를 설립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두는 우리나라의 네이버, 다음과 같은 중국에서 가장 큰 검색 엔진 서비스를 하는 업체입니다. 중국의 빅테크 기업 BAT의 B가 바로 바이두죠. 지리자동차는 2010년 스웨덴 볼보를 인수하면서 유명해진 중국 자동차 기업입니다. 이 두 업체가 손을 잡는다는 소식에 시장은 주가 상승으로 반응합니다. 바이두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데요. 사실 지지부진했던 바이두의 주가는 작년 10월부터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작년 10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2020년 10월 11일 바이두는 베이징에서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아폴로고 로보택시를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하루 누적 탑승 주문 건수가 2,608건에 달했습니다. 차량에는 긴급 상황을 대비해 안전요원 1명이 운전석에 탑승해 있지만 이 택시는 레벨 4 자율주행 택시입니다. 레벨 4는 비상시 차량이 어느 정도 자체 대응할 수 있어서 운전자가 책을 읽어도 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바이두는 현재 허가를 얻은 13개 정류장을 10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바이두가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출시한 후 작년 말 시장에서는 바이두가 자동차를 만든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국 국유은행 중 하나인 중국은행 자회사 BOC 인터내셔널이 바이두의 목표 주가를 181달러에서 234달러로 올리며 매수 의견을 내놓습니다. 또한 테슬라 투자로 큰 수익을 얻어 유명해진 미국의 ARK 인베스트 펀드가 12월부터 연초까지 바이두를 지속적으로 매입하면서 시장에서 바이두에 대한 투자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1월 11일 기준 ARK 인베스트 펀드 전체 중 바이두 상위 18위 1.49% 비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시장은 바이두의 성장성에 주목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정말 바이두는 앞으로 장밋빛 미래만 있을까요? 어디서도 다루지 않았던 바이두의 전기차 진출에 대한 중국 국내의 부정적인 목소리도 함께 다루어 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바이두 성장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두가 지리자동차와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제대로 발휘해서 전기차 시장의 승자가 될 것이라는 관점입니다. 바이두의 뛰어난 자율주행 기술과 지리자동차의 자동차 기술이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인데요. 이 관점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바이두의 뛰어난 자율주행 기술입니다. 바이두는 현재 중국과 해외에서 자율주행 기술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시장조사 내비건트 리서치 자율주행 경쟁력 순위에 따르면 바이두는 알파벳의 웨이모, 포드의 크루즈와 함께 1단계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바이두는 700만 킬로미터의 자율주행 거리, 500대의 자율주행 테스트 차량 규모, 2,900개의 특허, 190개 이상의 테스트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술 수준 이외에도 상용화 과정에서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70개 이상의 자동차 회사, 600개 모델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서야 시장은 이러한 바이두의 자율주행 기술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부터 바이두는 아폴로라는 이름을 달고 자율주행 사업에 뛰어들었는데요. 이전까지는 바이두의 자율주행에 대한 밸류를 비용만 축내는 마이너스로 쳐주었다면 최근에는 그 시장 가치를 인정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바이두의 아폴로에 대한 시장 가치를 UBS는 100억 달러, 루프 캐피털은 150억 달러로 측정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해외 투자은행에서는 아폴로에 대한 시장 가치를 후하게 준 반면 중국은행 자회사 BOCI를 제외한
중국계 증권사들은 아직 그 가치를 높게 매기지 않았습니다. CICC 40억 달러, CCB 37억 달러, ICBC 48억 달러. 왜 로컬 증권사들은 아폴로의 가치를 높게 매기지 않았을까요? 그만큼의 밸류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해서일까요? 궁금한 대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컨텐츠의 하이라이트, 바이두 전기차 진출에 대한 중국 국내 여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디서도 다루지 않았던 현지 반응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사실 1월 11일 바이두 전기차 진출 소식을 한국 언론을 통해 접하고 중국 경제뉴스 사이트에 바로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바이두 전기차에 대한 뉴스가 별로 없는 거예요. 테슬라, 샤오퐁, 니오에 대한 뉴스는 메인 페이지에 많이 나왔었는데 바이두 전기차에 대한 뉴스는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1월 11일 첫날에는 바이두 전기차 진출이 긍정적일 것이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 논리는 앞서 살펴본 그것이고요. 그런데 이틀 정도 지난 1월 13일부터는 부정적인 뉘앙스의 뉴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긍정적인 뉴스는 다른 곳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까 오늘은 부정적인 관점의 뉴스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첫 번째 중국 현지 뉴스의 헤드라인입니다. 니오, 리오토, 샤오펑이 앞서가고 있는데 바이두 전기차 제조 성공할 수 있을까? 두 번째, 바이두 전기차 제조, 신사업을 시도하고 실패하고를 반복한 후에 아직도 시장은 바이두를 신뢰하는가? 세 번째, 바이두는 지리의 신에너지를 구할 수 있을까? 헤드라인부터 뭔가 부정적인 느낌이 있죠. 현지 언론들이 왜 바이두의 전기차 진출에 대해 아직 의구심을 갖고 있는지 그 원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리 자동차와의 주도권 경쟁입니다. 아직 바이두와 지리 자동차의 협력 방식, 지분 구조가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는데요. 뉴스에 따르면 바이두가 다수 지분을 가져가고 지리 자동차가 소수 지분으로 참여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업체의 협력이 겉으로는 그럴싸한 전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자동차를 제조한다면 지리 자동차와의 주도권 경쟁으로 불필요한 소모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알리바바 그룹은 이미 2016년 상하이 자동차와 합작하여 전기차 법인을 설립하였고 쯔지 자동차의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그런데 두 업체 간 비즈니스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시간을 낭비해버렸고 작년 11월 다시 합작에 대한 이견을 좁히고 새롭게 올해 말 목표로 새로운 모델을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바이두가 알리바바와 상하이 자동차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샤오펑의 회장인 허샤오펑은 알리바바와 상하이 자동차가 작년 11월 합작한다고 발표하자 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실까요? 거대한 두 개 기업의 합작이 과연 성공할까? 그러한 성공 사례는 아직 적다. 만약 안정적이고 이윤을 쫓아간다면 성공할 수 있을까? 중국 국내의 IT 산업에서 이러한 합작이 성공한 적은 없다. 왜냐하면 주도권 경쟁에서 오는 조직 문화 노선의 차이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략적 합작은 전술의 가치이지 이 전략은 오히려 손해를 끼친다. 이렇듯 합작 회사에 대한 의구심이 바이두와 지리자동차의 합작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치열한 경쟁 속 늦은 시장 진입입니다. 중국 언론들은 전기차 시장에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바이두는 너무 늦게 시장에 진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 시장의 구도는 3+3+3+3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그룹이 중앙정부 국유기업인 이치, 동팡, 장안, 그리고 오른쪽 지방정부 산하의 샹치, 광치, 베이치, 그리고 왼쪽 아래의 민간기업인 지리, 장천, 비아디, 그리고 기존의 내연자동차와는 다른 새로운 기업 군단인 샤오펑, 니오, 리오토. 이렇듯 중국 시장은 치열한 경쟁 속에 있습니다. 바이두는 5년이나 늦게 자동차를 제조한다고 선언하였고 지난 5년 동안 이 전기차 업체들은 정부의 보조금 정책에 힘입어 이미 전기차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정부의 보조금 없이 바이두가 어떻게 자본을 조달할 것이며 이미 치열한 이 경쟁 속에서 승기를 과연 잡을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과거 신사업 실패 경험 및 바이두의 브랜드 이미지입니다.
바이두는 검색 엔진 서비스 업체입니다. PC 시장에서 잘 나가던 바이두는 모바일 시장으로 전환하는 시장에 대응하지 못했고, 모바일 시장에서도 숏 영상 위주로 재편되는 새로운 트렌드를 읽지 못해서 틱톡, 샤오홍수 등 숏 영상 서비스 업체의 광고 수익을 빼앗겼습니다. 이 표에서 파란색은 바이두의 매출, 주황색은 영업이익, 회색선은 매출 성장률입니다. 표에서 보이는 것 같이 2018년부터 바이두 매출 성장률이 감소하였고 2019년 1분기에는 마이너스 영업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 2분기에 들어와서 다시 매출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트렌드를 읽지 못하고 뒤늦게 대응하는 과거 사례를 보면서 이번에는 다를까 하는 의심의 눈초리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바이두가 전기차 사업에 진출한다고 하자 인터넷에 이런 사진도 돌았는데요. 여기 사진에 보면 바이두 하요 지홀마, 바이두 아직 기회가 있니? 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또한 바이두가 자동차를 만들면 그 브랜드가 사랑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치열한 전기차 경쟁에서 성공하려면 테슬라나 샤오퐁 니오처럼 팬심이 있어야 하는데 바이두는 중국 내에서 그렇게 우호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2016년 웨이저시 스캔들이 중국 언론을 달군 적이 있습니다. 바로 2016년 4월 희귀암을 앓고 있던 웨이저씨가 바이두 추천 검색 병원에서 엉터리 치료를 받고 사망한 사건입니다. 바이두의 의료 광고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타격을 준 큰 사건이었습니다. 과연 바이두는 제2의 테슬라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부정적인 뉴스도 전달해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매수 버튼을 누르기 전에 현지의 부정적인 목소리도 들으면서 균형 잡힌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중국 뉴스를 미국 언론을 통해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 현지의 뉴스도 들으시면서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컨텐츠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